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원과 상원을 싹쓸이하는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거죠. 하원, 상원, 백악관. 요걸 수입해버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케이스가 여러 개 있죠. 트럼프는 당선됐는데 하원, 상원이 민주당.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하원인 공화당인데 뭐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고 이렇게 양원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양원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세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의회가 도와주질 않으면 그걸 별로 못할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보지 뭐 현실화 가능성 좀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적어도 하원 정도를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돈 관련한 하원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겠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미국이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20이 된 게 바이든 때죠. 미국의 빚의 한 30% 정도는 바이든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죠. 과거 한 3, 4명의 대통령의 시절에 국가 부채보다 한 명이 더 많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좀 놀랍다는 거죠. 놀랍다는 건데. 그러면 해리스는 그렇게 돈을 뿌렸던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모든 경제 정책이 사실상 바이든을 계승하거나 혹은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돈을 막 뿌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오바마 케어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미 시행을 한 게 바이든이 이제 학자금 대출 다 면제시켜주고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더 국가 부채가 많아질 것 같은데 시장 생각은 달라요. 꼭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의 책임연방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쓰면 2026년부터 35년까지 재정적자가 추가로 7조 5천억 달러가 늘 것 같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같은 시기 2026년부터 35년까지 재정적자가 얼마나 더 확대될까? 보통 해리스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5조 달러.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적자가 2배로 이상 확대될 거라고 시장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재정적자를 하면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해가지고 돈을 조달을 하겠죠. 그게 적자 운영이니까. 그러면 국채가 공급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뻔하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르륵 빠지는 것이죠. 국채 금리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 빠지는 거니까. 근데 각자 보십시오. 예전에 이렇게 올라간 시절 그리고 한때 5% 찍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비컷한 효과가 싹 사라졌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좀 빠르긴 합니다.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돈을 뿌리는 좌파보다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을 때 왜 재정적자가 더 늦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고 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세금을 줄이고 다른 거를 줄인 세금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세금은 의회 통과되면 올리면 그만이에요.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거 안 내면 탈세니까. 돈 쓰는 건 둘 다 써요. 둘 다 돈을 씁니다.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돈을 써요. 그런데 그럼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리스는 경제에 굉장히 안 좋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늘려가지고 부자들을 중산층을 두드려 패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는 세금을 더 줄여버리니까 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채울 거냐? 관세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 관세도 보편적으로 10%는 무조건 다 때리고 중국에는 60%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소득세가 줄면 가장 큰 국지들이 빠지는 거잖아. 그럼 관세가 미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게 1%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100% 늘려도 3%가 안 돼. 중국한테 관세를 늘렸잖아요. 늘려놨잖아. 그런데도 연방세수에서 관세가 맥시멈 찍었을 때 1.6%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관세를 프로 인상해가지고 그냥 올 관세를 100% 보편 관세를 해도 3.2%야.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빼주는 거를 그걸 다 메울 수 있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해리스도 쓰고 트럼프도 쓰는데 트럼프는 거들 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채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미리 팔아놨는 거지 뭐. 드러컨밀러 같은 경우 이제 채권에다가 숏을 치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빠졌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셨다고 보면, 그러면 진짜 한 요때 정도로 다시 올라갈까? 이제 요 고민을 해야죠. 이미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여기서 대충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쭉 가가지고 결국 한 5%를 한번 끝내 보고야 말 것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4.1% 정도를 넘어가면서 확실히 우리 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부담을 느끼는 게 느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분명한 악재니까요. 자, 근데 이 고민을 해보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고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 공급을 늘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5%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동력이 더 필요해요. 트럼프 당선 외에 뭐가 더 필요해? 그게 뭐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야 돼. 경기가 좋아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는 낮춰가지고 경기를 더 자극하니까 장기금리 5% 찍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당선이 돼도 두 번째죠. 처음 때도 국채 공급을 늘렸지만 대부분 단기채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만기가 줄어들었어요. 짧은 걸 많이 하니까 평균 만기가 줄어들겠지. 이번에도 단기채 비중이 높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라는 요인의 52% 정도는 1기 때 했던 TCJA라고 하는 나와 있죠. 1기 통과됐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세금 깎아준 거예요. 30몇 프로였던 그 25%. 그리고 미국의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공제를 냈는데, 원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인당 부모 한 명당 560만 달러였는데 이게 1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40억 정도로 확 늘려놔 버렸거든요. 세금을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게 25년 말에 일단 끝납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를 연장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은 25년 말까지는 이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심지어 더 세금을 낮춰가지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당선이 돼서 의회도 설득 혹은 장악은 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날 수 있는 기간은 26년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26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냐? 지금 현재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만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연준이 내다 팔고 있는 것이죠. 채권 가격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양적 긴축을 언제까지 할 거냐 질문에, 이건 이제 뉴욕 연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요 은행들의 현금성, 그러니까 지준율, 명목 GDP 대비 한 11%, 한 10% 정도만 되면 그때는 그 시장 유동성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연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둬도 돼요. 그럼 26년에는 오히려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연준도 국채를 내다 팔고 정부도 내다 파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생기는데, 정부는 25년 이후부터 조금 더 채권을 많이 팔 것인데 연준은 지금부터라도 파는 걸 줄이고 파는 걸 멈추고, 혹은 26년 쪽에는 다시 연준의 자산을 늘리는, 즉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쇄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사는 만큼 발행하면 그냥 주머니 바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장의 금리는 별 차이가 안 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본시장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는 미리 프라이싱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반등을 하든지 더 빠지든지 하는 게 주식시장에도 있듯이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른 금리의 상승은 양원 모두 백악관까지 모두 트럼프가 휩쓸어가지고
재정 적자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25년 이후에도 일몰하지 않고 연장돼서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간 건데 연준에 대해 아직 퀘스천 마크, 아직 영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멈출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시장도 연준이 계속 양적 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보수적인 것보다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밟으면 채권 시장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변수는 그겁니다.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고 한다면 그때 경기가 지금 뭐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가 아니라 다시금 확장이 되느냐, 확장이 되면 얼마까지 되느냐. 그게 되면 또 이제 물가도 자극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은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니죠. 침체일 줄 알았는데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해서 끝나나 보다 뭐 요 정도. 그리고 경제가 좋다 그러면 노랜딩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초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서 현재는 시장이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권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랑 일기랑 지금 다른 것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당선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사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뒤늦게 가격에 녹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도 여기 보시면요. 2년물도 올라가고 2년물 빨간색이거든요. 10년물이 올라가도 10년물이 더 올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국채를 늘릴 때 주로 단기채 위주로 늘렸던 지난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기간 프리미엄이 어려운 말인데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그 긴 시간 동안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얹어주는 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인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대세잖아. 그때처럼 우와 블랙스완이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걸 다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보면 반영이 꽤 많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2년물이 더 올라갔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이 아주 중요한 텀 프리미엄, 즉 기간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대되는 걸 보면 시장은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프라이싱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뒤늦게 막 뭐야 트럼프가 당선된 거야? 해서 뒤늦게 막 확 난리 나고 이런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 이제 큰 변동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참 재밌는 게 트럼프가 대세가 됐다가 해리스가 대세가 됐다가 다시 트럼프가 대세가 되면서 양쪽을 다 시장이 좀 녹이고 있어요. 약간 어느 쪽이 돼도 별일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씩은 다 대세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